안녕하세요. 보도부의 이슈 스케치 보이스의 백채연 기자, 박소양 기자입니다. 저희 보이스가 벌써 4회차를 들어섰는데요. 이번 9월 정규 방송의 마지막 회차인데 열심히 달려온 것만큼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도 저희 다음 정규 방송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테니 그때까지 기다려 주실 거죠? 네, 오늘은 사건 브리핑에서 들려드릴 내용이 많아서 서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신당역 살인사건이 바로 오늘의 주제인데요. 6년 전 있었던 강남역 살인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이 사건을 한 번 더 상기하는 범죄가 또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전말과 논점이 되고 있는 법안, 이번 사건 브리핑을 통해 함께 알아봅시다. 지난 9월 14일 오후 9시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30대 남성이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20대 여성 영무원을 살해했습니다. 사건 당시 가해자는 피해자가 근무하던 신당역에서 약 1시간 10분을 대기하다가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러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가해자의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화장실의 비상벨로 도움을 요청했고 비명을 들은 시민들도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역사 직원과 사회복무요원, 시민이 현장에서 가해자를 진압해 경찰에 넘겼고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2시간 만에 사망했습니다. 가해자는 범행 당시 일회용 샤워캡을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샤워캡을 쓴 건 피가 튀는 것을 막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는데요. 신당역으로 이동할 때도 본인의 교통카드가 아닌 일회용 교통카드를 구입해 사용했다고 합니다. 즉, 계획적인 범죄였다는 거죠. 더불어 자택임금 현금 인출기에서 1,700만 원을 찾아가려는 시도도 있었는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가해자가 3년 가까이 피해자를 스토킹해왔다는 점입니다. 가해자는 2018년 서울교통공사 입사 당시 피해자와 친분을 쌓았고 이듬해 11월부터 스토킹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또 피해자에게 350여 차례나 연락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고소하자 합의를 구하는 연락을 20차례나 해왔다고 합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던 지난 2월 검찰은 가해자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지난 6월에도 추가 기소된 바가 있습니다. 이후 검찰은 가해자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죠. 법원은 이를 모두 병합해 9월 15일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선고 전날인 14일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해 선고는 현재 9월 29일로 연기된 상황입니다. 두 사람의 직장인 서울교통공사의 대처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가해자 전 씨는 회사 내부망을 통해 피해자가 근무하던 역과 근무 시간대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전 씨가 경찰에서 수사받는 사실을 안 서울교통공사는 그를 직무 해제했지만 내부망 접속은 차단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로 인해 가해자는 피해자의 순찰 시간과 장소를 알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고요. 여러 차례 스토킹에 시달리던 피해자가 혼자 야간 순찰을 돌게 한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스토킹이 살인으로 번지도록 방관한 재판부와 부실한 안전관리 시스템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 가운데 스토킹 범죄의 처벌 강화와 재발 방지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지난 16일 진보당 당원은 스토킹 범죄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하고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해야 한다며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할 시 징역형으로 처벌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맞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반의사 불벌죄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이번 사건처럼 가해자가 합의를 종용하며 2차 가해나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걸 막아보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이미 형집행이 끝난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울 수 있는 입법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수사나 재판 단계부터 위치 추적이 가능하도록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사건 같은 보복성 범죄는 기존의 법으로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죠. 맞아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은 재발 우려가 있으면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피해자 접근 금지 같은 응급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더 심한 경우엔 법원에 유치장 구금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전혀 없었던 조처라서 더욱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내는 거죠. 경찰은 가해자에게 이상 징후가 없었고 피해자도 원치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보복범죄가 뒤따르는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수사기관이 더 주도적으로 가해자를 분리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신당역 사망사건의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당역 살인사건과 더불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스토킹 범죄. 전문가들은 과연 이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들어볼까요? 보이스 캐쳐!
스토킹 처벌법에 보면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가족 등에 대해서 어떤 그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걸 말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가까이 접근해서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그다음에 주거나 직장, 학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면서 지켜보는 행위, 또는 우편, 전화, 팩스 등의 이 정보통신망 이용해서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거나 사진을 보내거나 이런 걸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이 다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스토킹 범죄로 처벌을 받는 거는 이제 스토킹 범죄 자체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일단 스토킹 처벌법에 위반돼서 실제로 재판을 받기 전에 112나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수사기관에서 잠정 조치라는 거를 내려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잠정 조치를 불이행하는 범죄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 스토킹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잠정 조치를 위반한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고요. 이번 사건은 지난 회차들처럼 양극으로 나뉜 여론을 설명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명 인사들의 발언과 그 발언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을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신당역 역사에 설치된 피해자 추모 공간을 방문해 이번 사건은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남성과 여성의 이중 프레임으로 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의원은 지난 시의회에서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폭력적 대응을 했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두 인사들의 발언으로 인해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여성을 향한 구조적 폭력은 외면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공감 능력과 상황 판단력, 성인지 감수성이 개탄스럽다라는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또 국가가 죽였다는 외침에 책임을 다해달라는 말과 함께 스토킹 문제에 여전히 둔감한 사회 전반의 반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네, 저희 보이스 신당역 사망 사건을 비롯해 스토킹 범죄를 다룬 4번째 회차였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사건은 3,400여 건, 이 가운데 구속 사건은 125건으로 6%에 불과합니다. 가해자를 유치장 등에 가두는 잠정조치 4호는 올해 7달 동안 500건 신청됐는데 절반 넘게 법원에서 기각됐죠. 네, 망우보레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라는 뜻의 고사성어로 이번 사건 이후 각계에서 분노 성명을 발표하는 등 범죄를 예방하려는 제도적 움직임도 좋지만 현행법으로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기에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소중한 생명을 잃기 전 미리 보호할 수 있었던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럼 오늘의 보이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